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사진과 관련한 스포츠법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구와도 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진 지금 UEFA 유럽 축구 연맹하고 유러피언 슈퍼리그 두 엠블럼이 이렇게 대칭하고 있죠. 아마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른바 그 이단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이저 유럽의 메이저 구단들이 2021년에 그 창설을 추진했었던 메이저 구단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지금 유에파가 하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와는 또 다른 별도의 그 슈퍼리그를 추진을 했었는데 유에파와 피파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내리고 해서 어떤 큰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늘 새벽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여러 그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세 개의 사건이 스포츠와 관련된 그리고 이것이 국제 스포츠계에 상당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그런 판결 그 세 개가 또 선고가 됐습니다. 이 슈퍼리그 사건 판결과 함께 포함을 해서 그 세 개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그러니까 유럽 사법재판소, 그냥 약칭으로 ECJ라고도 하는데요. 그 보도 자료입니다. 그 판결과 관련된.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ISU,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 그 룰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 룰 중에 ISU가 승인하지 않는 대회 어떤 이벤트에 그 등록 선수가 참가한 경우에 그러니까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참가하면 제재를 내리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그것은 유럽법, 경쟁법, EU 경쟁법에 반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자유로운 이동의 어떤 그런 그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축구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벨기에 엔트워프 그 축구 구단하고 유에파 구단 간의 그 소송인데요. 그 어떤 그 내용이냐면 피파 규정하고 유에파 규정 중에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축구 팀의 그 로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25명인가? 그 중에 반드시 최소한 그 홈그로운 플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 또는 그 팀에서 어릴 때부터 육성한 그러한 선수가 최소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벨기에 축구협회도 그 벨기에 구단들은 8명인가 아마 홈그로운 플레이어를 반드시 최소 8명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엔트워프 그 구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법 EU 경쟁법을 제한하고 또 선수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그 엔트워프 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UEFA와 그 FIFA 그다음에 벨기에 축구협회의 그 규정이 위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요. 오늘 이 방송의 본론인 이 바로 슈퍼리그 판결이 바로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그 보도자료 그 판결의 그 요지를 담은 그 ECJ의 그 보도자료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FA, UEFA의 그 룰, 즉 슈퍼리그의 창설을 금지하고 제재를 내리게 하는 그 조치와 규정은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법 재판소가 그러한 UEFA와 그 FIFA의 그러한 그 조치와 규정은 EU 경쟁법을 위배하는 것인데, 즉 축구에 관한 한 FIFA와 UEFA는 독점적 사업자인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금지하고 조치하는 것은, 제재를 내리는 것은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즉 EU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슈퍼리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리그에 참여했던, 주도적으로 참여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와 함께 그 조항 그리고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 ECJ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요.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됩니다. 항소가 안 됩니다. 항소가 안 됩니다.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등 이 슈퍼리그 창설을 주도했던 구단들은 이제 더욱더 또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 장애가 제거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시 슈퍼리그 창설을 다시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 유럽 언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스포츠 매체들이 아주 이거를 주의 깊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이터 관련된 기사인데요. 랜드마크 룰링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5년 12월 15일 날, 날짜는 또 비슷한 시기네요. 1995년 12월 15일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른바 보스만 판결을 내리잖아요. 축구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적을 허용하는 그런 판결을 보스만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제 별칭으로 그 판결을 내린 이후에 아마 축구에 관한 가장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룰링, 기념비적인 판결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 산업의 구조를 확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지금 딱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로이터에서 이제 그런 쭉 판결의 의미와 향후 어떤 그런 파장, 이제 그런 걸 쭉 적었는데요. 일단은 아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메이저 구단들, 그리고 이 슈퍼리그를 매니징하는 A22라고 하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그 판결 선고되자마자 또 바로 그냥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또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A22 회사가 이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 슈퍼리그를 매니징하는 이제 마케팅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보도자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제 또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리그가 처음에 2021년에 처음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던 내용하고 조금 좀 이제 변경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 슈퍼리그에 대한 비난이 뭐냐면 메이저 구단들만의 폐쇄된 리그였다라는 거. 소수의 몇 개 구단만 이른바 그 재벌 구단 돈 많은 그런 그 자본으로 움직이는 그런 재벌 구단들만의 폐쇄 리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비난의 어떤 그 소재였었는데, 그래서 이 슈퍼리그가 남자 같은 경우는 64팀, 64구단, 여자는 32개 구단으로 일단 또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그 리그가 아니라 승강제, 그러니까 세 개의 등급, 그러니까 3티어로 해가지고 이제 승강제로 하는 그런 또 이제 약간 오픈된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A22 그 회사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그 슈퍼리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슈퍼리그와 지금의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대조하는 그것도 그 도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슈퍼리그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인데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는 이제 2024-2025 시즌부터는 그런 홈앤드 어웨이가 아니라 그 리그제로 하죠. 또 한 몇 개 장소에서 하는 이제 리그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슈퍼리그는 64개 팀,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는 72개 팀, 그다음에 최소 클럽당 그 경기 수는 슈퍼리그는 14경기,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는 8경기고, 그다음에 이 슈퍼리그도 이제 주중 경기로 열리는데 각 리그의 주말 경기 그 사이에 열리는데 19주차 경기로, 그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19주차 경기고, 그다음에 그 가버넌스는 이 슈퍼리그는 그 이제 구단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헤게모니를 쥐고 하는데, 그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UEFA가 그 가버넌스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차이점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흘러갈 것인가, 과연 슈퍼리그는 창설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 ECJ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항소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FC 바르셀로나는 이제 A22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이 슈퍼리그 창설에 나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그게 또 이제 팬들과 또 UEFA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일단 법적 장애는 제거가 됐지만 그러한 어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순조롭게 추진이 될까 또 의심이 되지만, 아무튼 뭐 법적 장애는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슈퍼리그의 창설은. 그래서 만약에 슈퍼리그가 창설이 되면 당연히 UEFA의 챔피언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일정이 겹쳐가지고 참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곤란한 점도 있고, 메이저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 리그가 병행이 된다면 당연히 두 리그는 이 슈퍼리그에 또 치중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는 이진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2부 리그 격의 어떤 이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FIFA는 지금 FIFA가 아주 그냥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클럽 월드컵, 이것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계 축구 산업의 어떤 주도권이
피파나 유에파인 이런 거버넌스에서 주요 이 자본이 굴리고 있는 이런 메이저 구단들, 재벌 구단들로 축구 산업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헤게모니가.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본대 그런 거버넌스, 유에파와 피파의 어떻게 보면 이런 대립,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원래 처음에 참여하기로 했던 뭐 맨유라든가 맨시티라든가 주로 이제 그 EPL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2021년도에 그런 논란 됐을 때 이제 그 철수했죠. 자기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구단들은 참여할지 그것이 또 미지수죠. 그 맨유가 바로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자기들은 슈퍼리그에 좀 부정적인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국은 이러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EPL 구단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영국은 EU 회원 국가가 아니잖아요. 브렉시트 몇 년 전에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슈퍼리그 이것이 이후에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세계 축구계는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이제 그게 또 창설이 된다면 과연 이게 또 피파와 유에파에 어떠한 또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새벽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고한 판결, 이른바 슈퍼리그 소송 그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그 내용, 그다음에 파장, 그리고 그 향후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